부산시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일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GPS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71번 확진자는 GPS 추적 조사에서 수차례 콜라텍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주민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매 줄도 길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지자체와 의류 제조업체가 손을 잡고 첫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안이 부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확진자 일부에 대해 GPS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GPS 조사에서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71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콜라텍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을 하는 콜라텍.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던 79세 부산 71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수차례에 걸쳐 콜라텍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도 역학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GPS 추적에서 드러난 겁니다.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지만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지 않는 콜라텍의 영업 방식 등으로 접촉자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2월 20일까지 이분이 수차례 여러 번에 걸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라텍을 이용했었고 그 콜라텍은 부산시 부전동에 위치한 무지개 콜라텍입니다.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명칭을 공개를 한 거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월 중에 콜라텍을 이용하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 받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콜라텍은 부산 진구와 중구 등 모두 47곳입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콜라텍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중 이용 집합 시설 관리에 포함을 갖다가 시켜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구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오늘 지금 한 20여 개 정도는 지금 구군하고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7개를 갖다가 적어도 내일까지 1차 방역을 끝내려고 합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부산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1명입니다. 102번 확진자는 스페인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김해공항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순입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마스크 구매줄은 여전히 길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지자체와 의류 제조업체가 손을 잡고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성인 손바닥 크기로 잘라낸 천 조각에 박음질을 합니다. 안쪽에 그물천을 덧대고 고리까지 부착하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와 비슷한 모형을 갖춥니다. 제작된 마스크는 새하얀 천과 함께 포장되는데 KF94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용이 아니고 그래서 필터만 계속 갈아주신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 마스크가 제작되는 곳은 동구의 의류업체 2곳. 이미 일주일 전부터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제작해달라는 동구청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마스크의 재질은 이처럼 한복을 만드는 원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들은 거래업체에 납품도 해야 하지만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낮에도 하지만 밤에 한 11시, 12시까지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한 일주일째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이들 업체가 제작한 마스크 14,000여 장을 만 55세에서 만 64세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마스크 공급 여건에 따라 추가 제작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이유로 마스크를 사러 가기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기부 행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주위에 감동과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서는 한 남성. 손에 든 비닐봉투를 올려놓은 뒤 이내 사라집니다. 비닐봉투 속에 든 물건은 다름 아닌 마스크 60여 장.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위해 예전에 사놓은 마스크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놓고 간 겁니다. 그 약국 앞에서 줄을 서고 진짜 마스크 한두 장 사려고 그런 분들 거 보고 또 그거 서 있다가 또 뭐 다 팔리면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또 돌아가고. 이번에는 파출소 밖에 놓여진 노란색 봉투. 봉투 안에는 마스크 11장과 손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한 남성이 역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놓고 갔습니다. 자기도 이제 너무 양이 적다고 적어도 죄송합니다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편지 내용이. 주위에 그 따뜻한 분이 계신다는 게 경찰관으로서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 지역 각 경찰서로 시민들의 마스크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수 만든 마스크 11장을 두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여성. 여기에 이름 모를 시민도 마스크 수십 장과 간편식품을 두고 갔습니다. 경찰은 기부받은 이 마스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재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기증해 주신 분의 뜻을 존중하여 어려운 이웃,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재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요즘. 이름 모를 이들의 마스크 기부 행렬은 코로나19를 이기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의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급증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게 뭐 남고 안 남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루에 10만 원 판다고 가상을 해보죠. 그러면 벚꽃 기간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된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70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80여 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20배 늘었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 보면 무급 휴직을 당하던가 갑자기 정직을 당하는 사람을 몇 명 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제도 자체로도 적용을 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 직원 입장에서도 항공과 여행, 공연, 호텔 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특별 고용 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꼭 필요한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책이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휴직 상태에 있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고용주 입장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 2조 7천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요가 너무 많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평소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인기를 모았던 한 음식점입니다. 하지만 3월까지 꽉 찼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모임 자체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무려 90%나 급감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 20일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문을 한 이틀 사실은 이제 아예 닫았고 그 외에는 문을 쪽 일기를 일어났었는데 하루에 뭐 밥 2그릇 2만 원 판 적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안에 지금. 예. 웨딩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자체도 취소 사태가 잇따르면서 웨딩홀과 뷔페 식당은 한 달 가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기 위한 특례 보증 제도가 생기자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이제 자기가 지난주에 신청을 하러 가니까 1,800번을 받았대요. 자기 대기 번호가 1,0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혜택이 돌아올지 우리 차례가 될지 소상공인 대출도 너무 어렵고 뭐 순수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을 한다 해도 실제 지원받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 특례 자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의 자체 심사를 거쳐 2차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현장실사와 서류가 통과되면 보증서가 나오는데 이 보증서를 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금융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적으로 10만 건 넘게 접수됐지만 실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0% 남짓.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소상공인들은 그런 정부의 어떤 그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려드는 지원 신청에 서류 간소화나 금융권에서도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지만 이 역시도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 특례 보증자금이 절차가 복잡하고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소상공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18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3,29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분야에 1,537억 원,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지원에 539억 원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극복 민생 추경인 만큼 코로나19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시민이 추경 예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을 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농민들은 당장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파 선별 작업이 한창인 남도의 한 창고 건물입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나이 지긋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급하게 현장에 투입되곤 있지만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물량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지금 나와서 몇 분이 하시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잘 안 되네요.
수확철을 맞은 봄동 재배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요청했지만 언제쯤 입국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농가에선 일단 급한 대로 다른 지역의 외국인 인부들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 심지어 전남에선 400km 넘게 떨어진 강원도까지 수소문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무안에서 양파 하시고 해남에서 고구마 하시던 분들이 겨울에 저희 진도 쪽에 와서 또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강원도 배추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정부가 전국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천여 명.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아예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거나 한국을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확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배추나 울금처럼 당장 파종을 앞둔 작물은 앞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초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금이나 쌈배추, 양배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농촌.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과 관련해 사전 신청 없이 당일에 아이를 맡겨도 돌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긴급 돌봄 운영 상황을 볼 때 당일 수요를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있다며 4월 6일 개학 연기에 따른 추가 긴급 돌봄 수요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긴급 돌봄 신청 건수는 유치원이 2,315명, 초등학교 1,514명입니다. 관세청의 마스크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이후 부산에서 최근 열흘 사이 수입된 마스크가 100만 장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마스크 수입 신속 통관 지원팀을 거친 물량은 모두 3건에 100만 2,200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0만 장은 남구청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자체나 기업이 주민들 또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 19일) 기상정보입니다. 19일 목요일 부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19도로 낮 동안 매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서울, 경기 동부, 강원 영서 등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남해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부산 동쪽 해안도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일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으며 낮 최고 기온 15도에서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